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한낮에는 많이 덥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을인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들녘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도 제법 선선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올여름 너무 많이 더워서 가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옛날부터 가을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열린마당 오늘은 가을과 닮은 분들 함께하겠습니다. 네. 가을을 꼭 닮은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그것도 광주로 시집을 와서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찬 꽉 찬 인생을 살고 계신 인도인 아내분과 또 네.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인 남편분 모셨고요. 그리고 무려 45년 동안 외길 인생 정말 뚝심 하나로 묵묵히 길을 걸어오신 디자이너분 저희 모셨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왔던 인생 이야기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가을 멋쟁이로 변신시켜 주실 팁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9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9월이요. 너무 반갑습니다. 8월 달에 너무 더워가지고 네. 언제 9월이 오나 했는데 이제 9월이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그나마 좀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기력이 나머지 쇠퇴해졌어요. 그래서 올 가을은 그 고단백으로 영양 보충을 잘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가을, 멋진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여름 참말로 연금 바보로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지금도 땀 흘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풀벌레 소리가 나면은 곧 맛있는 것이 나올 계절이구나. 그럼 천고마비가 아니고 위가마비 될 계절이구나. 그럴 때 이제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오실 분들도 어떤 에너지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실 오늘의 초대 손님분들 중에 첫 번째 초대 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 그것도 광주로 시집 온 인도인 아내 네. 김사라 씨와 함께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녀의 운명입니다. 시인 김창식 씨 부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제가 인도에서 온 김사라입니다. 한국에서 온 지 12년 됐습니다. 12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창식 씨.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행복을 전하는 시인 김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인 아내분과 남편 김창식 씨 오늘 함께 하시는데 네. 인사하실 때 눈에 확 띄는 게 있잖아요. 아내분의 의상. 맞아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오늘 입고 오신 의상이 어떤가요? 특별한 날에 입으시는 그런 옷인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네네. 그러면요? 맨날 입은 거 옷이라서. 매일매일이요? 네. 혹시 뭐- 매일매일 입으시기에는 무척 화려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평소에 입는 인도 전통 의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뭐 주무실 때도 입는 건 아니죠? 입은 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렇죠. 일상처럼 입으신다는 거군요. 네, 네. 야,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좀 네. 궁금한데 이건 김창식 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아내 고모부 되시는 분이 한국에 방문해서 소개를 해줘서 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모부를 이제 먼저 만나신 거잖아요. 네네네. 김창식 씨께서. 그러면 네네. 아내분을 만나신 게 그럼 인도를 가신 건가요? 아니면 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소개받고 인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만나시려고? 네네. 네. 이야. 자, 가시기 일단- 전에 이 사진을 보고 고모부께서 주선을 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아유, 달려가야죠. 확실히 평소에도 화려한 옷을 입으시네요. 네. 예, 그건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김사라 씨 입장에서 네. 원래 한국 남자에게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이제 김창식 씨를 만나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말하면 원래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네. 왜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삼촌 성에서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도 남자
만난 거라도 우리 남편처럼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리 삼촌한테 너무 감사해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잘생긴 남자. 나한테 많이 사랑해줘 남자. 아니 그러면 한국 남자랑 결혼할 생각은 없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생각에도 없어요. 그 머릿속에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남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네네.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에 제가 남편 그때는 야후 메신저 혹시 아시나요? 야후 메신저로 네, 옛날에는 많이 썼었죠. 지금은 야후 뭐, 메신저로 뭐 사진 보고 우리 남편도 제가 사진 받고 그때부터 우리 러브 스토리 시작됐어요. 메신저를 주고 메신저로 받으면서요. 둘이 네. 그리고 남편분은 뭐 조금 언제 제가 지금 방문하고 결혼할 거예요 하고 우리 남편 오는 거예요. 딱 우리 남편 보고 우리 남편은 하나만 가방 넣고만 오는 거예요. 네. 뭐 결혼할 사람 조금 멋지게 뭐 하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 네. 남편 하나만 띠 입고 바지만 심플 바지 입고 가방 듣고 오는 거예요. 아이 이 남자 나 결혼하러 왔어요. 어. 그런데 그때부터 첫눈에 반하셨다는 거군요. 네. 아,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그죠? 근데 원래 결혼은요, 네. 콩깍지가 껴야 결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남자하고 절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콩깍지 끼니까 바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생긴 남자. 네. 잘생기니까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잘생겨놔서 이렇게 결혼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죠. 워낙 잘생겨놔서. 아, 그럼요. 아이고, 그게 예. 그런데 아이고, 갑시다. 내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아니, 좋게 생기셨죠. 예. 그래도 이렇게 사랑이, 콩깍지가 끼어서 사랑이 확 커도 타국이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김수아라 씨가 사랑으로도 좀 몸 넘을 좀 힘든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결혼 12년, 13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김창식 씨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신혼 때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네, 엄청 많이 힘들었죠. 그때 제가 늦게 학업을 하고 있을 때고, 또 이제 사실 뭐 많이 힘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기꺼이 뭐 힘들 각오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막상 또 이렇게 실제로 겪어보니까 각오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죠. 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뭐 결혼하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첫 번째 그 한국의 겨울 날씨. 겨울. 네네. 좀 인도 사람에게는 혹독할 정도로 춥고, 네. 네. 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고요. 또 이제 문화적인 차이, 네. 이런 부분들이 쉽진 않았었는데, 고생하면서 많이 극복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김창식 딱 씨.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보통 결혼할 때 뭐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의 통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었는지. 그때, 정말 그 시골 빈집에서 저희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상상했을 때는 한국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 제가 뭐 경제 상황은 늦게 또 이렇게 학업 중이고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난방도 하고 아무튼 뭐 말도 못할 고생하셨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보람되고 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김사라 씨는 그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결혼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알고. 네네. 처음에 우리 남편 만나서 우리 남편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처음에 만날 때. 네. 제가 진짜 돈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결혼해 주고면 제가 꿈이 있어서 제가 앞으로 잘 살게 해줄게요. 같이 꿈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제가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는 거의 다 부자 사람 살고 있는 거 생각했죠. 제가. 그런데 사실이라서 제가 처음에 조금 놀랐어요. 어이,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있어요 생각.
그런 거 생각했어요. 대단하시네. 네. 당시에 그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밝게 웃으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내가 겪은 일이 아닌 것처럼 네. 그렇게 넘기시잖아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두 분의 끈끈한 사랑 덕분이었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여유롭고 편해 보이십니다. 그런데요, 김창식 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물론 힘들었지만 두 분의 나이도 상당히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맞습니다. 힘드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네. 하도 주변에서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나이 거예요? 차이가 19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맞네요, 맞네요. 검거 들어가야 됩니다. 도둑님이시네. 아이고, 그냥 19살이요? 그래서 네. 뭐 지금은 그것을 극복을 했는데 네. 그래서 도둑놈이나 놀리면 그래 나 도둑놈이다. 뭐 세상 가장 행복한 도둑놈이다. 그래서 제 이번에 그 시집에도 그렇게 시로 만들어서 써서 시집에. 예,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어려웠던 얘기 또 나이차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눈치를 줬던 얘기까지 해주셨지만 네. 두 분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증거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두 네. 분이 직접 찍어 오셨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영상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안 가? 아들, 일어나, 창피다고. 어머, 7시 30분. 일어나기 힘들죠.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럼요. 셋째, 자, 우리 딸이 얼마나 예뻐. 아이고, 이뻐라. 자, 이거 누구야, 공주님. 안녕. 아유, 세상에. 자고 준비해줄게. 아들, 이리 와. 민구가, 일어나. 자고 싶어. 우리 아들 자 오, 짱 저때- 일어나기 싫죠. 저때 애들은 똑같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누가 마시면 좋아, 사람. 왕자님께, 아이고. 우리 엄마 아들지? 어머님 저녁에 놀다 갔어? 너무 고마워. 야, 엄마가 냄새 나지? 땀 냄새. 그래, 밥 조금 시간 불렀니? 밥 준비할게. 이리 오세요. 아침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 깨워서 아침 먹이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전쟁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유,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네. 맴매 어디 있어? 어디 누구 있어? 맴매 어디 있어? 인도에서도 맴매합시다. 이렇게 아침을 같이 이렇게 먹어요. 갈 거야, 안 갈 거야? 네. 자, 엄마 말 안 들어? 아이고, 저거 한 명하면 다. 하나 챙기면 하나 어디 가고 하나 한 입 챙기면 먹고 하나 또 없어지고. 가고. 땡큐. 우리 민주 땡큐. 아들 이리 와. 우와, 우리 뻘이 공주 옷 입었네. 귀는 어딨나요? 아이고 8시 반이에요 벌써. 코는 어딨나요? 배꼽은 어딨나요? 아유, 잘했어요. 어린이집 간다고 깨우지 않았나요? 오메, 아빠 그 사이 많소. 와, 아빠가 진짜 천하장사여야 합니다. 원래 아빠는 몸으로 놀아줘야 됩니다. 아빠가 밥 어우, 죽으러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이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너무 보시면서 오붓해 보이죠? 네, 아침에 물론 이제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정신이 없지만 이 또래 비슷한 또래가 있으면 큰 아이가 막내를 챙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 보면 엄마 아빠가 이 모든 아이들을 챙겨야 되잖아요. 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명이나 되는 아이였는데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엄청나게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 드셔야 돼요. 이게 말이 아이가 셋이죠. 저 아이들 셋을 한번 아침에 일어나면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김사라 선생님이 워낙에 또 아이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저렇게 전부 다 보도면서 네. 먹이고 시키고 다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기 조금 전까지는 김사라 씨 하시다가 네. 아이들 셋 보살피시는 거 보고 갑자기 선생님이 김사라 선생님이 되셨어요. 선생님이세요. 지정남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창식 선생님도 네. 밥 두 그릇 드셔야 될 거였어요. 애기들 소위를. 그러니까요. 이 말을 태우려면은. 네. 근데 이제 아빠들이 피곤하면은, 아이고, 좀 떨어져 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마닥 안 하고. 아빠도 멋있네요. 그러네. 아무리 피곤해도 표정은 못 숨기거든요. 네. 두 분 표정이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표정이었는데 이 행복 덕분인지 네. 우리 김창식 씨가 시인이 되셨다고. 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글로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꿈이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일자리도 만들고 같은 처지의 다문화 가정들 또 돕고 또 외국에 물품도 보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했는데 뭐 어려운 일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썼던 글들이 작년에 모지리 토마토란 제목의 네. 시집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모지리 토마토는. 모지리 토마토라고 지은 게 네. 이제 실패를 하도 많이 하고 이제 낙심해서 이렇게 집에를 가고 있는데 우리 동네 노점에 그 과일 파는 할머니가 이렇게 바구리 그릇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과일들을 전시해놓고 팔고 있는데 네. 그 매대 밑에 골판지로 이렇게 써진 글자로 모지리 토마토 겁나게 많이 담아 3,000원 그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골판지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바닥에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그 모습이 반짝반짝 그 빛나는 매대 위에 있는 과일 밑에 나라는 이런 그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모지리 토마토란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의 그 마지막 결론은 네. 모질이 같아도 네. 사람은 다 쓰임받으면 가장 행복하다. 네.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네. 그 뜻으로 이렇게 시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얼핏 보면 모지리 토마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매대 위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과일 같은 모습을 우리 모두는 다 하나씩 두 개씩 갖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의미로 시집을 만드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시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은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아, 네. 음악이 나오면 근사하게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최고의 가치들. 내 차 비록 10년 넘어 오래되었어도 도로 위 달리는 멋진 차들이 부럽지 않네. 내 아내 영화 속 배우처럼 예쁘진 않지만 나에게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늘이 맺어준 나의 반쪽.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신의 선물.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네, 시인 김창식 씨의 최고의 가치들이라는 시였는데요. 누가 봐도 아내에게 바치는 시 같다라는 헌사, 네, 헌신. 그런 네,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아내분은 이 시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기분 너무 좋아져요. 눈가에 잠들것만큼 제가 얼굴도 아니 그 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365일 매일 예뻐 보이진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많죠. 예, 그런 거 말하면 거짓말해요. 그때 남편이 이런 시를 들려주면은 기분이 확 풀립니까? 네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사랑스러워. 네. 뽀뽀해주고 싶어요. 아니 1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너무 부러운데요? 아니 아무리 남편이 좋아 보여도 네. 타양살이잖아요. 네. 아이 키우고 밥 해야 되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가끔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힘들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타양살이 네. 그잖아요. 내 조국에서 내 고국이 아니가.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뭐 김사라 선생님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김창희 씨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이라고 해야죠. 저렇게 사랑이 크신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눈에서 아직도 꿀이 뚫뚝 떨어져요. 근데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문화가 같아도 일하거나 부부들끼리 싸우는데 그렇죠. 좀두 분은 또 어쩔까 싸우면 또 어떻게 하시나 네. 싸울 일이 없었나 여러 가지로 궁금하네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식성에 같아도 음식 문화. 식성에 같아도 싸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인도 분이고 한 분은 한국 분이시고 네네. 음식이 어땠는지 음식 잘 맞았는지 궁금해요. 김사라님 어떠셨어요? 아, 자유만. 네. 제가 한국 음식 냄새 때문에 조금 처음에 안 맞았어요. 어떤 냄새가 가장 힘들던가요? 뭐 그 김치 냄새 그리고 아. 그 청국장 냄새 있잖아요. 네. 그거 냄새 때문에 조금 안 맞았어요. 아, 좀 숙성된. 네네. 처음부터 센 거 발효되고. 경험하셨네요. 네네. 청국장.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계란 후라이만 만들어서 먹었어요. 집에서 계란 후라이만 1년 동안 제가 네. 만들어서 먹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예. 어떤 음식이 가장 마음에 제가 들어요? 회 많이 좋아해요. 네. 우리 네. 남편 고향가 여수라서 네. 갈 때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문어 사고 낙지 네. 그리고 회 항상 해주는데 제가 처음에 안 먹어봤어요. 네. 냄새도 뭐 이렇게 누가 먹어요 생각했는데 근데 갈 때마다 그것만 하니까 먹은 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일 최고 음식 최고 음식. 회. 그럼 반대로 김창식 씨는 이제 인도 음식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처음에 어땠나요? 아, 사실은 뭐 처음에는 밥 먹다가도 좀 많이 싸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기를 굽는데 익었다는 기준이 달라요. 예,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소고기가 좀 빨그스름해도 먹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도에서는 큰일 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그래서 익었다 안 익었다 뭐 이렇게 그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 몇 년 동안 인도 음식을 이렇게 열심히 먹었더니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고 네. 또 아내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한국 음식 만드는 거 배워서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주 너무 맛있게 잘 만듭니다. 또 인도 분들 보면 이제 손으로 음식을 드시는 그렇죠. 모습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는데 네. 김창식 씨도 가끔 손으로 음식을 드신다고요? 네네. 이게 아내가 이제 고향 생각 나고 가족들이 너무 많이 그립고 그럴 때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인도식으로 같이 이렇게 먹으면 또 너무 이렇게 위로받고 행복해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이런 문화 때문에 이제 한국과는 약간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김사라님 주변의 언니들과 한국 언니들과 많이 싸웠어요? 어? 싸우셨어요? 네네, 제가 싸웠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오고 회사에 다녔어요. 딸기 농장 있는데 말하면 됐나요? 안 되죠. 딸기는. 일단 농장에 제가 다녔는데 네. 거기서 어떤 아주마가 있어요. 아주마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다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인도에서 왔다 하고 사실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바로 나한테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먹은다고 더럽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아주마한테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네. 혹시 아주마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먹을 때 혹시 어떻게 먹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삼겹살 먹을 때 우리 상추 넣어서 예. 뭐 깻잎 넣어서 뭐 고기 올리고 뭐 상추 여러 가지 삼삼하고 먹잖아요, 손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삼겹살 먹을 때 삼삼하고 먹을 때 혹시 손으로 먹을 때 더럽지 않아요? 쌈싸 먹을 때도 손을 이용하죠. 왜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먹으면 더럽다 생각해요?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 아줌마 저랑 친구 됐어요. 회사 갈 때마다 혹시 사라 선생님 커피 마시고 싶으면 제가 커피 다 사드리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되셨네요. 미안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생각해요. 만약에 그 아줌마한테 제가 한 말이 안 했었다면 네. 그 아줌마가 계속 나한테 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 배부, 너 이렇게. 그런데
한마디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김창식 씨 표정을 옆에서 이렇게 살피고 있었는데 굉장히 흡족해하는 그 표정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정말 아내분을 긍정적이고 당찬 제대로 된 분을 고르신 것 같은데 그 앞서서 그 광주 광산구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도 광산구 주민이거든요. 아내분이 광산구 명예 통장님이시죠? 네네네. 네. 어떻게 명예통장님이 되신 거예요? 광산구는 외국인 명예 통장 제도가 있는데, 아내가 그 인도, 파키스탄 그쪽 문화와 언어가 비슷해서 네. 그쪽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통장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장 활동을 통장님 하시기 전부터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을 많이 하셨대요. 동네 해결사로 통하셨대요. 자, 어떤 일들 해결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남편랑 먹고 살기 위해도 힘들고 또 많이 사람들이 도움이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중앙까지 제가 올라가면 제가 갚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한테 생각하고 제가 인도, 파키스탄 이쪽으로 말 되니까 제가 외국 사람들이한테 뭐 비자 문제라지 그리고 자기들이 뭐 애기 낳았으면 병원에 봐줄 사람 없으면 우리 집에 애기 들고 오고 애기 3일 동안 4일 동안 우리 집에 봐주고 네. 미역국 끓여주고 그 집에 주고 그리고 병원에 가면 말통화 안 되니까 말이 제가 안 되지. 동역도 해주고 네. 그런 거 일랑 많이 해보고 그리고 많이 외국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면 사장님과 월급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 사장님 나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전화하고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도와주는 거 일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딘가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뭐든지 해결하는 김 반장님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김사라님의 친구분이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사라님이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친구분의 월급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저희가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우리 사장님 역할은 우리 감독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 하기 전부터 감독님 밀리실 것 같죠? 아니 이제 어쨌든 네. 그 돈을 안 준 사장이니까 밀릴 수밖에 없겠죠. 뭐 사정이 또 있겠죠. 예, 사장이 다 있어요, 사장이. 자,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레디, 액션! 띠리리리리리 전화 갑니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누구세요? 네,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 외국 사람 분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장님은 혹시 월급 안 줬다고 그 친구한테 들어봤는데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월급을 좀 못 주고 있어요. 요즘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지금 대출을 신청을 해놔서 대출이 나오면 이제 월급을 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 그 상황입니다. 대출이 네. 언제나 나올라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 줄 거야 하고 그런 거 말씀해야죠, 사장님.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일할 수도 있는데요. 예. 언제까지라고 내가 모범 박지는 않지만 대출이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사장님 월세 안 준다, 월급 안 준다면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전화 안 받겠습니다. 우리 남편 전화로 전화할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똑소리 나는 친구인데요. 야물딱지네요. 예. 사장님 말씀하시면은 네. 월급을 안 주고는 못 빼길 못 그러나 이제 빼기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그분들이 이런 만큼의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일부러 안 준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안 주는 사람도 많이 아니 있을 그래도 거예요. 노동자분들도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은근슬쩍 잘 넘어갑디다. 연기가 최고예요. 아니 나 좀 한번 스카우트 해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하는 것처럼 네. 진짜 전화하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진짜로. 진짜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 전화로 전화하는 다시 거예요. 해요. 남편 전화로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다른 거 본 전화로 전화하고 말로 진짜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아요. 빠져나갈 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김사라 씨께서. 그게 노하우네요. 저렇게 야물딱지게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광산 구민인데 네. 네.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 저도요, 소식 들을 저도요.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네. 우리 김사라 선생님 맞습니다. 큰일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근데 저런 분들이 사실은 계셔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은 하는데 한국말 잘 안 되지 뭐 은행 업무 어렵지 이럴 때 저런 분들이 가서 도움을 주시면은 예, 한국에 적응하는 생활이 엄청나게 그렇죠. 좋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든든하고 야무지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하시는데 남편분께서는 얼마나 든든하시고 이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쁜 아내가 얼마나 더 예뻐 보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내가 예쁘면 어쩐다고 하죠, 감독님? 처갓집 말뚝이 절한다고 예, 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거를 뭐 10번, 100번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장인 어른께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해볼까요? 네, 네. 아유, 이렇게 귀한, 운명의 아내를 머나먼 인도에서 한국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인도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도말로? 보우 슈크리야. 이딸 순돌 뻗더니 무제 뒤에 보우 슈크리야. 네. 김서방, 아이고 우리 김서방 맞아요. 흡족해 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께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다문화 센터 설립이 목표라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김창진? 네네네. 아내가 처음에 그 한국에 왔을 때, 네. 의료보험을 혜택이 안 되는 때 그때 좀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또 수술비가 너무 많아서 저희 힘으로는 좀 그게 감당이 힘들어서 이리저리 좀 알아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광주광역시청 다문화 부서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그러고 네.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분이 뭐 얼굴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 부족한 수술비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저희들이 그 사랑에 감동과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또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그때 받았던 사랑, 그때 받았던 그런 감동을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전하자 그런 취지로 아내와 함께 지금 다문화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한 큰 도움을 받으신 건데 네네네. 김사라님께서는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얼굴도 못 받는 그 그러니까요. 사람인데 네. 처음에 남편한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족이야 생각했어요. 누가 이만큼 돈은 누가 몰고 있는 그 사람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밖에. 네. 그런데 제가 가족이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아봤으니까 가족 아니고 다른 거분이야 하고 알았어요. 네, 그 선생님 덕분에 수술도 잘 되고 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받았던 도움 때문에 김사라님께서 지금 주변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덕분에 우리 김사라 씨도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끝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두 분 있으시다고요? 어떤 김사라님부터 말씀이실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서로 이야기하라고 떠밀고 계시는데 두 분 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남편부터 들어볼까요? 네네. 저는 그 앞으로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잖아요. 네. 벌써 250만이 넘었고 또 갈수록 외국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마 문화, 엄마 나라 문화, 또 아빠 나라 문화, 또 언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준다면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욱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사라님.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다문화 가족으로 우리 살고 있는데 네. 다문화 가족으로 창피하고 살아면 안 된다. 이거 우리 영어로 말하면 데스티니.
라서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또 미래 애기들이 또 잘 키워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엄마 피부 때문에 엄마가 한국말 안 된다 하고 그것 때문에 애기들이는 고통받고 살아면 안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문화 가족 다 다문화 가족에 힘든 거 있어요. 네. 그런데 극복하고 열심히 해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들을 좀 거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니어도 보통 가정도 문제 많잖아요. 그럼요. 힘든 거는 다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앞으로 열린마당에서도 두 분이 걸어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많은 응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린 초대석 계속해서 두 번째 초대 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외길 인생으로 걸어오신 분입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연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김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먼저 얼굴 밑으로 의상을 이렇게 쭉 보게 되잖아요. 네. 직업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오늘 입고 오신 옷도 직접 디자인하신 건가요? 네, 오늘 열린마당을 위해서 직접 디자인했고요. 올가을 트렌드가 블랙, 버건디, 이 그레이여서 직접 네. 제가 그레이를 입어봤습니다. 네, 자, 블랙, 그레이, 버건디라고 합니다. 저희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업이 아나운서다라고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발음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거든요. 네.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 옷차림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시던가요? 그럼요. 정말 패션 디자이너면 어디 나갈 때나 어떨 때나 굉장히 그 의상에 그 신경을 쓰게 됩니다. 네. 예전에도 저는 하루에 옷을 정말 여러 번 갈아입을 때도 있었는데요. 오. 옷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들 패션쇼라든가 실버 패션쇼를 한 뒤에는 정말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취약하는 그 디자인을 하고 그분들의 그 희망을 갖고 그분들에게 행복해 했을 때 저의 이렇게 옷 입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열린마당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딱 봐도 네. 그 패션 쪽에 종사하시는 분에 맞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분위기가. 예. 근데 지금 45년 동안을 이 업계에서 종사를 하셨잖아요. 네. 거의 반백년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옷 한 벌 하려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전공이라 옷 한 벌 뚝딱 하면 그냥 한 몇 시간이면 딱 한 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고 이렇게 사람을 딱 봐도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는데 잘못 입고 있어. 이런 견적도 딱 나올 것 같아요. 대박이 나오네. 맞아, 그래서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옷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고도 싶고 평상시에는 진짜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좀 바꾸고도 싶고 오늘 조언을 참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궁금증과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와 막 민원, 궁금증이 이렇게 한 보따리 많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민원을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씩 풀어보도록 네. 하고요. 네, 네. 먼저 이 45년 경력의 맨 처음 시작이 언제였는지 그때부터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아마 초등학교였습니다.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네. 그때는 지금은 부모님들이 옷을 아무 때나 사주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그 특별한 명절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네. 이럴 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옷을 사줬어요. 근데 저희 자매들이 5명인데
언니부터 이렇게 언니는 그때 멋진 코트를 사주고 저하고 동생들은 그 세트를 사줬어요. 근데 너무 그 언니 코트를 입고 싶은데 제가 그만큼 커야 옷을 입어요. 네. 기다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추운 날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아버지 코트가 탁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설마. 그래서 그 아버지 옷을 제가 몰래 탁 감춰가지고 제 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사이즈 체크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잘랐다고요? 네. 아버지 제 옷을, 코트를요? 네. 만들었던 우와. 이렇게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야, 아니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옷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 용기라든가 두려움 이런 거 두렵지가 하나도 않았어요. 내 옷을 만들기엔 그 진짜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런 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 무서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무섭지가 않았어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아지는. 네, 그 오직 일하고 그냥 오직 그 어려서 그 옷을 만들어서 나는 학교 입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니 그러면은 그 코트를 본 아버님의 표정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내가 롱코트로 샀던 건데 작아졌으니까 어떤 반응이었나요? 혼났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소재가 두꺼운 홈스팡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허라는 공부를 안 하고 아버지의 예출복을 딱 출근 하셔야 될 옷을 잘라가지고 내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 당연히 혼났죠. 흥분력이 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뭐 몸이 커져서 옷이 작아졌다거나 철이 지나서 좀 안 그렇지, 입고 그렇지. 놔둬야겠다 이런 옷이 아니라 출근하시려고 걸어두셨던 옷인데 그 유일한 갑자기 옷일 수도 있어요. 예, 싹 제일 툭 중요한. 하고 잘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시작이 그 옛날에는 의상실이 동네마다 이렇게 있었던 예, 시절이 예. 있었거든요. 그분들 시작이 양재학원에서 시작한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혹시 김소연 님도 같은 경우인가요? 네, 그때는 디자인과라든가 네. 그런 의상 학교가 없었습니다. 전공한 게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 1년 과정 수료 그런 양재학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공부하면서 그 갈망이 계속 멈추지를 않았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를 졸라서 그때는 이렇게 그 레슨이란 그 개인 돈을 주고 그 파리라든가 어디에 이렇게 가서 배우고 돌아오신 분들을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런 그 의상 철학과 이런 아트도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코트를 잘라서 내 옷으로 만들 만큼 옷이 좋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네. 또 45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외길 인생을 걸어가셨던 것 이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매력인가요?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옷이라는 것은 자기 개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옷을 입음으로써 그 디자인과 색상을 입음으로써 그 사람이 좀 변화됩니다. 예. 키가 좀 적으신 분들은 디자인을 심플하게 했을 때 키가 좀 커 보일 수도 있고 또 사이즈들이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슬립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서. 그래서 그런 게 자기의 그 매력을 느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점들이, 본디 예.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이미지를 디자인을 통해서 의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김서연 씨께서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45년이니까 네. 얼마나 많이 만드셨겠어요. 맞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벌 제가 골랐거든요.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야, 뭐, 우와. 예쁘다. 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멋있다, 남성 예쁘다 자켓인가요? 이 정도밖에 모르겠는데. 저 자켓은 누구나 다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좀 약간 사이즈가 커도 어울리고 적어도 어울리고 카라야에 요즘 유행하는 그 가죽을 매치했고요. 여기는 잔잔한 레스를 깔아서 네. 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림 같기도 하고. 이야. 여성 원피스네요. 가죽으로 되어 정남 있는 씨가 것 입으면 같기도 다 하고요. 어울리겠네. 제 건데요. 예. 설명 좀 이- 해주시죠, 선생님. 이거는 원피스가 아니라 코트였습니다. 아, 원피스가 코트. 아니에요. 네. 오.
이거는 저희 그 모델 패션쇼를 했을 때 네. 작품인데요. 뒷 부분에 이렇게 주름을 줬고 앞 부분에도 주름을 줘서 이거를 입으면 키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접니다, 저. 제가 주인이네요. 선생님이 입으셔도 아주 그러게요. 멋있습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뭘 자, 입어도 잘 볼게요. 아이고. 와, 진짜 화려하네요. 아, 이거는 나주에 한 작가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그 작가 선생님의 작품으로 직접 원단을 저희가 실크를 꽈가지고 직접 원단을 제조해서 만들었던 옷들입니다. 네. 겉에는 초록색이고 안에는 빨간색이고 약간 수박 느낌이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예쁘다. 패션을 잘 몰라서요. 네. 자, 다음은 네. 예쁘네요. 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노란 예쁜 블라우스인데요. 네. 이 블라우스를 입었을 때 여자들은 나이가 먹거나 이러면 그 목 처리하는 부분을 참 불편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 레스를 접어서 목의 주름을 커버했고요. 네. 또 그 조그마한 카라는 나이 먹었지만 귀엽고 멋을 부리고 싶은데 거기에 멋을 연출했고요. 소매 카우추 부분에다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그렇게 표현한 옷입니다. 네. 아, 중간중간 디테일들이 참 재밌네요. 와, 이거 굉장히 화려해요. 야. 아, 이 저거 옷은요. 나쁜데? 제가 특별히 저희 아들이 3월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국에 저희 며느리 아이가 와 있는데요. 네네. 그 아이를 위해서 네. 좀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트렌드가 또 올해 이 모래시계처럼 네. 허리 부분이 잘룩하고 네. 어깨는 좀 크면서 이렇게 훌 그런 분 유행을 해서 우리 그 며느라이한테 맞게 그럼 디자인을 했는데요. 예쁘다. 한 사람을 위한 작품이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작품. 아이고, 이것도 예쁘네요. 이거는 코트라고 하죠. 물론 다 코트는 뭐 무채색만 하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그 디자인십을 찾았을 때 이 상당히 화려하거든요. 네. 이게 아이보리에다가 붉은색과 블랙을 이렇게 연출한 소재인데요. 이거는 캐시미아 소재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따뜻하고 또 겨울이지만 그 화사하고 네. 예쁜 걸 표현해봤네요. 줄이 쫙 맞춰져 있네요. 네. 아, 예, 역시 작품이라 그런지 보는 재미도 있고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요. 아, 패션을 잘 모르는 저도 아, 이건 참 대단하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남자 옷으로 보이는 것도 죄다 입고 싶은 그런 시각이 생기는데 네. 작품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고 걸어가셨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명인이고 장인입니다. 그렇죠. 아, 사실 옛날에 그 패션에서 이제 그 종사하시던 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네. 네. 사실 이분들이 좌절하면서 다 모든 것들을 그만두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소연 선생님께서는 정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외유내강형이다. 나 그렇게 보여요. 네.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뭐냐. 음. 나는 고난 같은 거는 없었다. 아. 이런 저기 풍기는 이미지가 네. 이제껏 꽃길만 걸어왔다. 여기 흰머리가 멋인 거지 고생해서 난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꽃길만 걸어오신 것 같은. 어떻게 오. 맞습니까? 그렇게 좀 화려하게 보시는 분들의 시선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 그 기성에는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성에는 정말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그 사람의 체형, 또 조그마한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고객들의 그 장점, 단점을 그걸 잘 살려서 디자인을 해줘서 이 시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기성복을 사입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패션 디자이너 하셨던 분들이 많이 그만두시기도 하고요. 다른 쪽으로 변화의 길을 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고비가 있을 때도 한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한 길을 걸었을 때는 그 옷의 매력을 제가 굉장히 느낍니다. 옷을 할 때는 늘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때는 설레임을 갖고 그 설레임이 모든 걸 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옷을 해내고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정말 저를 찾아주고 이런 분들이 특별한 분은 아니에요. 정말 다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기성 같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의 잘 사이즈에서 맞춰줬던 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일하는 어머님들은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힘듦이죠. 네. 육아와 관련해서도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하면서 참 자녀를 훌륭히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하면서 참 효자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었는데 자기 길을 잘 걸어서 지금 공직으로 잘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딸아이는 직장에 잘 다니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통한테 참 고맙죠. 네. 엄마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뒷모습 보고 잘하니까요. 네. 자녀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조용조용 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열정이 굉장히 이렇게 꾹꾹 눌려 있구나, 담겨 있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성격도 꽤 도전적인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광주 최초로 거리 패션쇼를 기획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07년도 같아요. 제가 길거리 패션쇼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복지 쪽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부들 있잖아요. 그래서 20대부터 네. 80대까지 20대, 30대, 50대 이렇게 쭉 해서 그 사회복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네, 지금 화면으로 그 그런- 현장의 모습을 네. 저희가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연세도 있고. 모델들은 주부 시니어 모델과 모델들도 전속 계시고요. 모델을 함께 했습니다. 네. 예. 제 눈에 열정이 들어있죠? 일종의 사회 기부이자 또 재능 기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일종의 재능 기부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가을에 옷 입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분이 추천해주시는 가을에 옷 입는 노하우 네. 저희가 모델분도 직접 모셨습니다. 모델분과 함께 디자이너의 설명을 들으면서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무대로 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자, 모델분도 함께 나오셨고요. 네. 네. 대님도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워킹을 하시네요. 선생님께서 오늘 소품도 준비를 하셨는데 예. 김한별 아나운서가 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올 가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지정남 씨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델분과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올 가을 트렌드는 블랙과 그레이, 버건디 네. 우리 새 모델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레이를 그레이, 입었고 예. 우리 이 모델께서는 버건디를 입으셨고요. 이 넉넉하신 사모님께서는 블랙을 네. 입었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좀 아담하고 네. 좀 나이가 들으셔도 괜찮고 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색깔을 약간 이렇게 좀 화사하게 해서 버건디를 선택해 줬고요. 또 키가 좀 아담하시니까 이 부분의 스커트 앞 부분에는 이렇게 일자, 일자로. 일자로 표현을 했었고요. 이 뒷면은 툭 떨어지게 했으면서 이 부분에다가 럭셔리한 부분이 주름을 이렇게 네. 꼬리치마를 네. 이렇게 네.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훌 같지만 이게 꼬리치마로 해서 이렇게 특별한 이런 디자인을 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축 떨어지기 때문에 키가 좀 커 보이고 네. 또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상의 자켓을 조금 더 짧게 디자인을 하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 치마를 롱으로 길게 늘었을 때는 네. 같이 늘어뜨리면 키가 조금 더 적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짧게. 버건디를 입으신 모델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모델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리를 잠깐 네, 이동할게요. 스카프를 이용해서 조금 네. 포인트를 주셔도 좋을 것 아까 같은데요. 소품을 준비를 네. 하셨죠?
선생님이. 아하. 가을에는 버건디에 조금 더 화려함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소품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정말 가을은 우아함 네. 이런 게 이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모델께서는 이렇게 스카프를 하나 연출했을 때 디자인도 바뀔 뿐더러 우아한 자태를 뽐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스카프는 저희 집에서 직접 작가 선생님께서 네.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제가 직접 실크를 짜가지고 이 디자인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또- 할 수도 네네. 있고요. 이런 스카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네. 전체를 다 둘러서 네, 전체를 네. 다 감아서 숄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도 이렇게 해도 확 다르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이기도 하면서 날씨가 좀 더 추울 때는 숄로 연출을 하면 훨씬 더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확 달라지네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나야 될 모델분들이 많아서요. 네. 두 번째 모델분 설명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리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 모델분은 올가을 원피스라고 폴로. 해야 될까요? 예. 아니면 롱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델은 블랙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이 모델은 원피스 코트라고 해야죠. 오. 원피스 코트와 팬츠, 이 바지가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이즈가 좀 엄마들이 이렇게 사이즈가 좀 88 사이즈나 좀 크신 분들은 가장 우려하는 게 이 팔뚝살입니다. 팔뚝살. 네. 네. 팔뚝살 또 허리 라인. 네. 이 모델께서 88입니다. 네. 오, 전혀 그렇게 안 날씬해요. 보여요. 네. 88인데 이 팔뚝살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다 지울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전혀, 오. 그래서 이 팔 부분에다가 주름을 주어서 네. 그거를 커버를 했었고요. 여기에 슬립하게 네. 이 소매는 이렇게 슬립하게 날씬함을 표현해줬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허리 라인에 벨트 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벨트를 뚱뚱하지만 이렇게 뱃살이 이렇게 있지만 이 주름에다 이렇게 주름을 뒤쪽 주름까지? 예. 주름을 줘서 이 날씬해 벨트를 연출하면 원피스 같은 느낌이 나죠. 네, 네. 이렇게 66 사이즈 정도로 느껴지시죠? 그렇게 보여요. 네. 네. 666으로 보여요. 아니, 모델분이 아주 한 방울을 찍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세 번째 겁나 남자 날씬해요. 모델분까지 그리고 이분도 예, 설명을 좀 받아볼게요. 아니 스카프. 하얀색으로. 아, 두 번째 모델분도 스카프를 준비를 하신 건가요? 또 스카프를 이렇게 블랙이지만 네. 같이 이렇게 연출을 했을 때 이 목선에다 이렇게 말아주면은 네. 이야, 고급져 보이네요. 흰색과 그렇죠. 블랙이 함께 또 이거는 어우러지는. 또 이렇게 네. 하셔도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성 남성분. 모델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넥타이를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무심한 듯 해주셨어요. 네, 하셨어요. 가을 남자 멋진 패션 네, 패션 넥타이입니다. 네. 이 넥타이도 직접 디자인을 하신 나주에 건가요? 계시는 작가 선생님이 그려줘서 제가 직접 진주에 가서 실크를 짜가지고 이렇게 만든 넥타이입니다. 네. 꼭 넥타이라고 해서 목에 이렇게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쳐주면은 네. 배 부분 이 모델이 배를 지금 쑥 놓고 있네요. 배를 나온 부분도 이 포인트로 해서 네. 감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자라고 해서 스카프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타이 대신에 스카프를 제가 이번에는 들고 이용을 있겠습니다. 해서 네. 네. 스카프로 또 연출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스카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도전하기 살짝 쉽지 있죠. 않죠. 예.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예. 하시는데 그런데 어머. 이 정도 분위기면 뭐 감독님께서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올가을에 저 스카프를 꼭 좀 해야 되겠어요. 10년은 젊어 보여요. 와, 느낌이 확 타이 달라지네요. 하신 거하고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네. 이렇게 오늘 올가을에 버건디, 블랙, 그레이 중심으로 네. 해서 세 분의 일반 모델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전해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동해 자리로 주시고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저 스카프를 네네. 제 목에다 한번 들러줄 줄 알았더니 전혀 관심이 없으셔 보네요. 예. 아니, 넥타이를 이렇게 해서 배를 좀 가리는 것도 좋은 팁을 맞습니다.
그거 방송 끝나고 팁으로 잠깐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재능 기부라든지 사회 환원을 참 많이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재능 기부라든지 많은 관심을 쏟을 계획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도록 평생 이 디자인에 올인했기 때문에 지역에 봉사하고 이런 게 참 부족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장애인 표준술을 하면서 느꼈던 거, 또 그때 얘기지만 그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그 취약층의 그런 옷 입기를 불편해하고 자기만의 그 병약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사진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사진 내는 거를 조금 꺼려합니다. 장애인들이니까. 그랬을 때 장애인들에게 그 정말 신축성이 이렇게 있는 소재, 또 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형이 많이 나이가 들면 변하잖아요. 우리가 다 늙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보완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45년 동안 외길을 걸어오신 이 패션 디자이너가 앞으로 지역 사회에 또 갖고 계시는 복지와 관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또 김서연님께도 저희가 함께 응원의 박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과도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초대석으로 함께 했는데요. 네. 일과 사랑을 향한 세 분의 한결같은 마음이 앞으로 지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도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